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방역당국은 가족 간 전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 간 감염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곡성의 일가족 5명이 경남 남해를 여행한 건 지난 13일입니다. 남해에서 고모네 부부가 운영하는 공방을 방문했는데 지난 15일 남해에 있는 고모 부부가 먼저 확진됐고 일가족 5명이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에서도 경남에 사는 가족이 방문한 뒤 다른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가족 모임으로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최근 한 달 동안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감염으로 확진된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42%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동거가족 이외의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으로 퍼져나가는 감염 고리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서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되도록 일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또 우리 주변에 숨은 감염자가 많다며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7명, 전남에서 5명이 나왔습니다. 광주는 광산구의 한 교회에서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모두 11명으로 늘었고 기존 감염 경로를 통한 추가 확진이 잇따르면서 어제 하루 모두 18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밤사이 담양과 순천, 목포 등에서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모두 5명이 확진돼 어제 하루 확진자가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희망 회복 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이나 지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고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도 운영됩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에 공을 들여온 광주시가 정부의 지역별 분산 방침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광주시의 반발로 정부도 일단 한 발 물러선 분위기지만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의 선택과 집중이 유지될지도 여전히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북한의 언어와 생활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지능 앱 평양 친구. 북한에도 스마트폰 사용해? 무게 선전하기는 약 58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업체는 국내 대표 AI 특화 기업으로 지난해 광주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광주 법인 설립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광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집적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뭔가 집적화가 되고 있다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상에서 저희가 조금 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면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9년 AI 집적단지 지정 이후 광주시와 손을 잡은 관련 기관만 100여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각 지역별로 분산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광주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일단 AI 산업을 광주 중심으로 집적화하겠다는 뜻을 받아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광주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겨댔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전략산업의 데이터 처리 가공도 광주를 통해서 가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광주를 중심으로 그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조 원대 SOC 사업 대신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4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선택한 광주시. AI 산업 선점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는 게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요즘 재난 문자를 통해 실종자의 이름과 옷차림새 등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실종 경보 문자 제도입니다.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실종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지난 9일 저녁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된 지 18시간 만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를 추적하던 중 동선이 끊겨 애를 먹던 경찰은 시민 제보로 이곳에 앉아있던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68살 강성진 씨. 얼굴을 알고 지내던 노인이 배회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2시간 전 휴대전화에 도착한 실종 경보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안부만 묻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실종 문자를 안 봤으면 그냥 오시는 것 같다. 어떻게 오셨어? 밤중에 뭘로 왔어? 제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문자를 봤기 때문에 집에서 얼마나 그냥 난리 났겠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갑자기 사라진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찾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남 한평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문자 발송 1시간 만에 발견됐고 광주 북구에서 실종된 지적 장애인도 문자 발송 3분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시기에는 이제 실종 시간이 길어지면 그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가 좀 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달간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한 시민 제보로 전국에선 29명이 가족품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당분간 우산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커지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10에서 60mm, 내일 아침부터 밤 사이에 최대 7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아침은 다소 선선해졌지만 낮 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영광, 담양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한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순천과 구례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진도 29도, 강진 32도가 예상됩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소나기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업무상 관계가 있는 회사의 아들을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목포 신앙만 운영 대표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아들을 B씨의 회사에 취업시켜 무형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 체불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목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부터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산이나 도산한 업체 소속 선원에게는 선원 임금 체불 보장 기금 제도를 활용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신입생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슬로건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문구는 청소년들이 지역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응모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메일로 접수 가능하고 수상작은 다음 달 17일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전라남도가 중국 충칭시와 저장성 항저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시장 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지원 플랫폼에서 상품 홍보를 할 수 있고 중국 현지 바이어와 1:1 온라인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참가 희망 기업은 전남도 수출 정보망 공고란을 참고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오는 20일까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산구 월곡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동식 검사소를 설치하고 익명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